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촬영입니다. 네, 시작부터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장 시작 전 미국 채권 수익률이 폭등하여 5%를 넘어가면서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이 모두 하락세를 보이나 했지만 이내에 반락하여 상황이 다시 뒤집어졌습니다. 미국 증시는 장 시작 당시 나스닥이 1% 하락하다가 장중에 반대로 1% 넘게 반등하는 이마로를 보여줬지만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떨어지며 결국 보합권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반면 암호화폐 시장은 엄청난데요. 지난주 후반부터 계속 강세를 보이던 암호화폐 시장은 오늘 결국 폭발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장중 5%를 돌파했던 미국 10년물 채권 수익률은 리틀 버핏으로 유명한 빌 에크먼이 채권에 대한 공매도 사실을 밝히면서 다만 금리가 5%를 찍었을 때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했다고 발표했고 이후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실제로 가격이 움직인 걸 보시면 주식 못지않은 롤러코스터를 보여줬습니다. 채권 수익률은 채권 가격과는 반대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통해 채권 가격을 내렸다면 채권 수익률이 오르겠죠? 근데 이거를 청산했다고 했으니 이제 반대로 채권 가격이 오르면서 수익률이 내린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채권 수익률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다수의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 2.45%와 비교하면 10년물 채권 수익률은 4.7에서 5.1%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이 평가의 근거는 기대 인플레이션 대비 채권 수익률에 있습니다. 과거 채권 시장은 거의 대부분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의 약 2배 정도가 정상 수준이었다라고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기대 인플레이션이 대략 2.4% 정도니까 이거의 2배라면 4.8%가 되겠죠? 그렇다면 5%가 넘는 채권 수익률은 조금 거품이고 딱 지금 정도의 채권 수익률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중동전쟁과 같이 글로벌 불확실성에 의해 앞으로도 일시적으로 5%를 또 넘길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단기적일 것이고 결국은 5%를 한계 지점으로 해서 향후 점진적인 하락이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물가는 이미 지속적으로 하락 중인데다가 연준은 조만간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고 내년부터는 서서히 금리가 내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 수익률이 계속 오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따라서 곧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이미 읽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채권왕 건들락인데요. 이미 몇 주 전부터 미국 장기 채권을 매입할 시기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못 샀죠. 왜 못 살까요? 지금 거리에 피가 낭자하고 있었기 때문에 못 삽니다. 하지만 고수들은 늘 반대로 하죠. 거리에 피가 낭자할 때 매수를 시작합니다. 제가 바로 지난주에도 채권 수익률 더 오른다 이런 말 계속 나오면 오히려 끝물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과 완전히 궤를 같이 하는 의견입니다. 투자 시장은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흥분할 때가 위기고 공포에 질려 있을 때가 기회란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주부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이 정말 임박해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찍기 시작할 때만 해도 가격이 32,000달러 정도 였는데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미 33,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거기다 지금 변동이 하도 심해서 이미 일시적으로는 35,400달러까지 갔다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아마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중에도 계속 바뀔 거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때는 가격이 또 완전히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시점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의 중앙예탁기관 DTCC의 티커명 IBTC로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주 SEC에 제출한 서류에 10월에 은행 등에서 초기 자본을 확보하여 자산을 매입하는 시딩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도 명시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은 아닌데요. 이후로도 SEC에 의해 피드백을 받고 다시 수정하여 재제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현물 ETF의 승인이 눈앞까지 와 있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미 법원에서 SEC에게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ETF 전환을 막았던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공식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 명령이 현물 ETF를 승인하라는 명령은 아니고
그동안 SEC가 현물 ETF를 거부해 오던 명분인 선물에 비해 가격 조작의 위험이 크다는 명분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SEC는 이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죠. 항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받아들이겠다는 뜻이고, 그 얘기는 어차피 현물 ETF 곧 승인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는 게 상식적이겠죠. 따라서 아직 공식적인 승인 소식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모든 정황상 거의 코앞까지 와 있다라고 보면 되는 장면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떡상할까요? 아쉽게도 단기적인 가격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이미 어마어마한 슈퍼 롤러코스터급 변동이 나오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좀 이따 이 영상을 보실 때 가격은 또 어디에 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주식시장이 계속 내리는 가운데도 반대로 올라서 직전 고점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물 ETF 승인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되어 있죠. 이런 상황이면 유명한 격언 하나가 떠오르지 않나요? 네, 뉴스에 팔아라. 현물 ETF 승인을 기대하면서 미리 사뒀던 트레이더들이 호재와 함께 일시적으로 매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바로 앞에서도 사람들이 흥분할 때가 오히려 위기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경우에는 일시적인 조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하죠. 만약에 아직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호재가 나와도 오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섣부른 올인보다는 계획적인 분할 매수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단기적인 가격 흐름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현물 ETF 승인 이후 뉴스에 팔아라가 나올지 오히려 더 오를지는 맞출 수 없습니다만 2년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보다 비교도 안 되게 높을 것이란 거는 아주 큰 자신감을 가지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 가치를 생각했을 때 시가총액 6천억 달러 수준의 현재 가격이 말이 안 되게 낮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내년에 있을 또 한 번의 반감기로 인한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을 맞이하여 서서히 가치로 수렴해 갈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지 않으시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작조차 안 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2년 후의 가격은 지금과 비교조차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 중반대를 헤맬 때부터 이미 증권과 상품을 동시에 가져가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자산으로 증권은 주식을, 상품은 비트코인을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렸었죠. 만약 그때 이 말을 듣고 주식 포트폴리오를 일부 비트코인으로 옮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지금 타격이 덜 하겠죠. 그때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주식과 비트코인은 결코 같은 종류의 자산이 아닙니다. 그 성격이 완전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시장 상황은 국제 정세, 경기, 유동성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언제든 급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를 모두 가져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쪽을 가져가면 하나가 좋을 때 나머지 하나는 나쁘면서 결국 상쇄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이 나쁠 땐 한쪽의 손해를 한쪽이 어느 정도 커버해 줍니다. 그러다 시장이 좋아지면 어차피 위험 자산들은 다 같이 불장입니다. 따라서 리스크는 줄어들고 수익률만 오르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의 기적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과거 비트코인의 역사를 보면 이 보라색이 장기 투자자의 비율이고 빨간색이 단기 투자자의 비율인데요. 네, 정말 거짓말처럼 장기 투자자들은 저점대에서 사고 고점대에서 팔았습니다. 그게 몇 번이나 반복됐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단기 투자자들은 늘 최고점에서 마찬가지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이 슬픈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 왔는데요. 이번이라고 다를까요? 이번에도 똑같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진짜 불장은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의 불장은 반감기가 끝나고 1년 이상 지나서 진짜 최고 상승장이 옵니다. 과거에도 늘 그래왔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 불장은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냥 시동을 거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아직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이클은 그냥 사이클이 아니라 슈퍼 사이클이죠. 엄청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인생에서 이 정도의 기회는 그리 자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잡을지 모릅니다. 제가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강의를 만들면서 2년 안에 경제적 자유 얻기 프로젝트란 부제를 붙였었는데 이건 허황된 소리나 광고용 문구가 아닙니다. 진짜로 가능한 얘기예요.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공부라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공부해보고 자신의 판단 하에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한다면 나중에 억울할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회가 많이 주어졌었는데도 선입견과 귀찮음 또는 약간의 투자가 아까워서 공부조차 안 해보고 기회를 놓치면 그땐 이 순간이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2년이 지나고 돌아봤을 때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행운이었다고 회상할 수도 있고 그때 그냥 흘려들었던 게 최악의 판단이었다고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공부라도 해보고 판단을 하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현물 ETF 승인 후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 뉴스에 팔아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단기적 가격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번 슈퍼사이클 전체에 대한 비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증시는 현재 흐름이 조금 좋지 않죠. 다행히 오늘은 하락세를 멈추긴 했는데요. 중요한 건 내일부터 있을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화요일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실적 발표를 하고 수요일은 메타, 목요일은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애플의 경우는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빅테크들의 실적은 그 자체로도 시장을 크게 움직이는 데다가 기술주들에 대한 투심을 결정하는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채권 수익률이 주춤해진 지금 빅테크들이 호실적을 기록하게 된다면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증시와 암호화폐가 모두 오르는 게 베스트입니다. 저 역시 그걸 바라고 있고요. 따라서 내일부터 있을 빅테크들의 실적 주간이 멋지게 마무리되어서 한 달 넘게 계속 내림세이던 증시의 분위기가 일발 역전되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